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상하이 주민 일부 타 지역 이동시켜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쇄 40일째 맞이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시에서 주민 이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는 확진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서 상하이의 제로 코로나를 달성해 하루빨리 봉쇄를 푸는 목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봉쇄 때문에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꼼수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상하이 주민 일부 타 지역 이동입니다. 상하이는 여전히 일부 지역은 봉쇄 중이죠. 100% 봉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만 봉쇄 중이고 이 봉쇄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좋아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100% 좋아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 이 가운데 주민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중국도 상하이의 코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집중하고 있죠. 일부 다른 지역은 상하이보다 더 먼저 봉쇄가 되었지만 상하이에만 관심을 쏟고 그 외 지역은 관심 밖이라는 게 중국의 의견입니다. 상하이가 중국의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먼저 살리려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죠. 웨이보 등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상하이 일부 주민들에게 타 지역 이동을 명령한 방역당국 통지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상하이 황풍구 당국은 최근 일부 주민들에게 190km 떨어진 저장성 항저우의 격리시설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했죠. 자, 지금 보시면 상하이와 항저우 사이의 거리가 지금 한 190km 정도? 네, 황풍구에서 지금 차로만 가도 2시간 넘는 거리입니다. 이 2시간 넘는 거리를 이동을 하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몸을 놔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핵산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동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항저우의 호텔 내 격리시설에서 일주일간 격리하면서 총 7회 핵산검사로 음성이 확인이 되면 다시 상하이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안내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동이나 고령자는 건강을 고려해서 이동 대상에서 제외됐죠. 영국의 BBC는 이번 주민 이동이 중국 정부가 고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즉 칭링 정책은 단 한 건의 코로나도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서 단 한 건의 코로나도 발생짓기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제로 코로나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어떤 강압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이런 코로나 정책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된 것이죠. 아무리 막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코로나에 걸린 상황이 점차적으로 빠르게 퍼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오미크론 때문에 이 전파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상황.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다시 수정이 돼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정부는 용어를 세분화하겠다라면서 올해 1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면 제로 코로나입니다. 자, 일반 제로 코로나하고 좀 달라요.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사회면 제로 코로나, 이것은 신규 감염자가 격리시설 내에서만 발생을 해서 어떤 그곳을 코로나가 발생을 했으면 격리를 시켜요. 격리를 시키는데 여기에서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다른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게 사회면 제로 코로나라는 것이죠.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이 어떤 지역이 있어요. 만약 이게 전체적으로 상하이시라고 하면 이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지역을 봉쇄를 시킵니다. 봉쇄를 시키고 이 지역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만 코로나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회면 제로 코로나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이죠. 즉 일정 구역 내, 말하자면 이 봉쇄된 지역 내에서만 코로나 감염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를 격리시설 내에서만 가둔 데는 성공했으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식이죠. 그러나 사회면 제로 코로나는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명령만 어떻게든 이행하면 된다라는 사회주의 중국의 특유의 관료주의와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에 제로 코로나를 강하게 요구하자 이 압박감을 느낀 상하이 관리들이 감염된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옮겨 명목상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달성했다고 보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주민 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하이 당국이 주민들에게 타 지역 이동을 명령한 일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6일에도 상하이 푸동신구의 한 마을 주민에게 상하이를 벗어나 격리시설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개와 고양이 등 동물들은 그대로 집에 놔두고 가야 된다라는 지시도 내려왔죠. 앞서 올해 1월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 성에서는 주민 2만 명이 지방정부 정책에 따라서 타 지역으로 강제 이동해야 됐어요. 우리가 봤을 때 2만 명이란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 2만 명이나 타 지역으로 강제 이동해야 됐다라는 내용이죠. 5월 4일 현재 상하이 내 신규 감염자 수는 무증상 포함 4,98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하이 내 일일 확진자는 5,000명대 아래로 집계된 것은 봉쇄 조치 이후 처음이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신규 감염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하이 내 사망자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제로 코로나, 사회면 제로 코로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그리고 이들의 발표된 숫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진자가 이 통제 구역 바깥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면 제로 코로나 상황이 깨지게 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면 제로 코로나라는 것은 어떤 그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 일부 지역만 지금 봉쇄를 해서 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가 걸린 것은 오케이.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가 걸리면 안 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확진자가 이 통제구역 내가 아닌 바깥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망가지게 된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개방이 늦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상하이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되자 중국에서 발표된 숫자까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온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를 했어요. 완전히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치명률은 작고 전파 속도는 빠르고 치명률이 높았을 때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혔어요. 왜냐하면 이동 속도가 그만큼 더 느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이 넘어오고 이 다음 변이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막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사회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사회면 제로 코로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것을 더 빨리 봉쇄를 풀기 위해서 특별히 봉쇄 지역이 아닌 곳도 지금 이동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많이 제한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지금 봉쇄 지역만 봉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완성시켰다라고 중앙정부에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통째로 다른 곳에 이동시킨다라는 거죠. 상하이에서. 이러한 정책이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도 제대로 된 숫자인지 좀 의심이 되고 왜냐하면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을 넘으면서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동안 지금 중국 정부 그리고 상하이시 정부가 제대로 된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